네, 안녕하세요. 불로초 6기 2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가입,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 트렌드 활용한 키워드 선정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요,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하던 뭐 블로그를 하던 온라인 홍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했을 때, 뭐 저희 쪽에선 그래요. 뭐 진짜 뭐 필수? 예, 뭐 마케팅 이론의 필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는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같이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 타겟이, 나의 고객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나를 어떻게 찾아내게끔 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를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구나, 나의 타겟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정말,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또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용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실습을 할 건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데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거를 이제 가입을 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알 텐데, 자, 네이버 검색 광고는요, 우리 마케팅 툴 아시죠? 마케팅 툴. 마케팅 툴 한번 가볼까요? 자, 마케팅 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요 관리자 페이지, 학습 관리자 페이지에 가보면 요 마케팅 도구 툴이라고 보이죠? 마케팅 도구 툴 보이실 겁니다. 자, 마케팅 도구 툴 다 아시죠? 마케팅 도구 툴 누르시면 우리 도구 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네이버 쪽 가보시면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이버 검색 광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보이시죠? 네이버 광고 이렇게. 자, 네이버 광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는 이미 가입이 돼서 자동 로그인이 됐는데, 여러분은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텐데, 검색 광고 나오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 보면 신규 가입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광고하러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 데이터를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 해주시고요. 신규 가입 누르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 그러면 여러분께서 쭉쭉 나올 겁니다. 네이버 아이디 쓰시는 아이디 있잖아요. 그걸로 로그인 하시면은 그 아이디로 이제 회원 가입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사업자 회원이냐 뭐 개인 회원이냐 했을 때 개인 광고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 광고주 말고요, 개인 광고주로 체크하셔서 쭉쭉쭉 지금 밟아 나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 광고 페이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처럼 가입이 되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거니까 이거 무조건 오늘 다 마스터하고 끝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가입이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가입이 다 되셨을까요? 피드백 남겨주십시오. 자, 하면서 들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하든
뭐 온라인상에서 무슨 뭐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이게 기본이 됩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기본이 돼요. 소비자의 니즈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나를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발견을 하게 될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이 작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 작업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 가입 다 되셨을까요?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숙 대표님 됐고요. 자, 다른 분들 다 됐을까요?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다 된 걸로 간주하고. 자, 지금 뭐 일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 다 되셨을까요? 그냥 좀만 더 기다려요? 아니면은 진행할까요? 또 비장의 또 타이머를 꺼내야 되겠군요, 제가. 자, 들어갑니다. 다 된 걸로 이제 보고요. 자, 여기 오시면요. 이 검색 광고 가입을 하시면은 이 검색 광고 사이트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광고하고자 가는 사이트입니다. 광고주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하는 광고 있죠. 소상공인이라면 플레이스 광고, 그러니까 지도 검색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의 광고, 검색 광고 관리자 페이지예요. 근데 우리가 광고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광고 플랫폼을 눌러볼게요. 광고 플랫폼. 광고 플랫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보일 겁니다. 뭐 광고 관리, 정보 관리, 보고서, 도구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게 보이고요. 여기서 도구 한번 눌러보시고요. 일단 따라만 해봅니다. 도구 눌러보시고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한번 눌러볼게요.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다시 한번 검색 광고 들어오시고 광고 플랫폼, 여기서 도구, 키워드 도구.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 여기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나는 내 업종과 관련돼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예,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해요. 이런 거. 자, 우리 지난번처럼 동환 대표님으로 해볼까요? 찌개? 육개장? 맞죠, 대표님? 예. 제가 목소리를 껐습니다. 예. 마이크를 껐어요, 일단. 왜냐면 녹화 강의가 되고 있어서 녹화 강의에 또 소리가 들어갈까봐 일단 껐고요. 채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육개장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제가 육개장이란 걸 쳐볼게요. 육개장, 그죠? 육개장. 이거 스펠링 맞죠? 스펠링 맞죠? 이거 육개장 아닌가? 쳐볼까요?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이구나. 육개장. 그죠? 육개장이네. 육개장. 잘못 쳤네요, 제가. 그런데도 보세요. 이게 재밌는 데이터죠? 제가 육개장이라 쳤어요. 이거 오타 이런 걸 우리가 오타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오타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개장으로 쳤는데도 사람들이 7,000건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7천 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데이터입니다. 예, 이거 좋은 데이터. 이거 왜 좋은 데이터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우리가 오타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일단 기본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6계장이네요. 6계장. 예, 6계장 조회하기 눌렀더니 73,000건 이렇게 나오죠. 그죠? 73,000건 해서 6계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거 볼게요. 월간 검색수 나오죠. 월간 검색수. 자, 월간 검색수가 무슨 뜻이에요? 최근 한 달간 네이버를 이용한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최근 한 달간 네이버를 이용한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 그 뜻은 뭐예요? 소비자들이 네이버에서 육개장이라는 키워드로 얼마나 검색했니?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 검색을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궁금해서 검색합니다. 관심 있어서 검색을 하죠. 뭔가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절대 강자는 검색 페이지의 절대 강자는 네이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데이터를 우리나라는 보셔야 돼요. 해외 같은 경우는 구글 데이터를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점유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이버거든요. 그럼 네이버의 데이터를 보셔야 되겠죠? 본 거예요. 아하, 월간 검색수가 뭐라고요? 최근 한 달간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이용한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횟수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네이버에서 어떻게 쳤어요? 6계장을 검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6계장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저는 PC에서 검색했어요. 6계장이라 썼네. 6계장 또 6계장 이렇게 6계장 했더니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검색한 횟수가 지금 어떻게 된다? 73,000건이라는 게 모바일에서 73,000건, 월간 검색수 PC에서 10,000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은 겁니다. 이 기준을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책에도 써놨지만은 2만 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만 건. 2만 건이면 하루에 한 600명 넘어가요. 하루에 한 600명 정도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개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73,000건 정도 검색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육개장이라고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가 나온다면, 네이버에서 쳤을 때 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온다면 7만 건이에요. 물론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600건씩, 약 2만 건이면 600건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7만 건이면 하루로 나눠 보십시오. 네. SS 박님께서 내내 손님 없다가 수업만 들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오시네요. 오늘도 그저 듣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거죠. 손님 오면. 예, 또 복습하십시오. 나중에. 예, 너무 댓글이 재밌어갖고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거죠. 손님 오면. 자, 그래서 73,000건 정도. 그래서 나쁘지 않죠. 73,000건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잠깐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30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2,440건. 그죠? 하루에 2,440건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루에 2,000명에게 내가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육개장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구나. 하루에 2,400건씩 찾고 있구나. 그럼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만 건은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한 2만 건 정도로 보시면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찾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뭐가 된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철업 맛집. 자, 여기서 나오는 이 키워드는요. 제가 육개장으로 검색했을 때 밑으로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연간 키워드라고 해서 육개장과 관련된 키워드들. 그 뜻은 뭐냐면 육개장을 찾는 소비자가
같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 연관 키워드는 육개장, 제가 육개장을 검색했죠? 자, 육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같이 많이 찾는 키워드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모바일로 정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연관 키워드가요, 뭘로 정렬이 되냐면 모바일 순으로 정렬이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닭볶음탕이 14만 건, 순댓국 10만 건, 소고기 묵국 10만 건, 갈비탕, 김치찌개, 콩나물국밥, 순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많이 찾고 있는 키워드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구나. 검색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니즈가 있구나. 뭔가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자주 들어가서 봐요. 저도. 아, 사람들이 요즘에 뭐에 반응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요리법이 궁금해서 아마 갔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닭볶음탕을 탁 누릅니다. 그러면 1년치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1년치의 데이터가 나와요. 1년치의 데이터. 자, 이런 걸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트렌드. 자, 1년 동안 소비자들이 어떻게 검색을 했는지의 그 트렌드가 나와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월 달에 많이 찾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더 플랫하네요. 갑자기 많이 찾거나 줄거나 그러진 않네요. 1년 내내 꾸준히 많이 찾고 있는 키워드죠. 밑으로 내려볼까요? 성별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남성, 여성 나오는데 재밌는 게 남성들은 데스크탑에서 검색하는 수가 많고요. 여성분은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남성분들은 직장 다니신 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컴퓨터로 몰래, 모바일보다는 몰래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많이 검색하는 편이고요. 여성분들은 확실히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되고요. 자, 오른쪽 가보면 보시면 나이대별로 검색 추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나이대별로 40대, 50대, 30대 다 많이 찾고 있네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30대에서 39세가 모바일이 적고 데스크탑이 더 많네요. 예, 직장 다니신 분들이 회사에서 많이 하나 봐요. 검색을. 자, 그래서 40대, 50대는 모바일 추이가 많죠.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장년층도요, 모바일 활용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PC가 많았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검색량이 많아요. 확실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바일에 나의 정보는 무조건 뭐래요? 최적화시켜야 된다. 나의 모든 데이터, 내가 뭐 홍보하고자 하는 거,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는 모바일에 최적화시켜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육개장 한번 가볼게요. 자, 육개장 데이터 많죠? 7만 건 정도. 그죠? 검색 데이터 7만 건 정도예요. 육개장 클릭해 봅니다. 자, 육개장은요, 마찬가지로 1년 내내 많이 찾고 있죠. 어느 시즌만 많이 찾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요,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시즌만 많이 찾고요. 나머지는 되게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계절,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시즌 탄다 얘기하거든요. 계절 아이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계절 아이템은 아니네요. 육개장은 1년 내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 해먹던 뭘 사 먹던 뭐 어쨌든 간에 요리법을 배우든 뭐든 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뭐 집에서 요리법을 배우려고 가든 뭐든 간에 검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년 내내 사람들은 검색을 하고 있다. 관심이 있대더라. 자, 그래서 요거 보고선 육개장을 많이 찾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확실히 많이 찾고, 역시나 남성분들은 데스크탑이 많고 여성분들은 모바일이 많고, 예, 30대 굉장히 많네요. PC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죠. 한창 일할,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죠. 이게 특징이에요. 보통 20대 30대들이 여러분 그 의외로 PC가 많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알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답은 딱 그거예요. 회사 생활 하시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딱 이 나이 대가 열심히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그래서 직장에서 모바일로는 눈치 보여갖고 대부분 이제 업무 보면서 검색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PC가 더 많죠. 데스크탑이.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이대가 30대 40대들이 확실히 육개장이란 걸 많이 찾고 있다라더라. 그러면 나의 타겟이 내가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지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는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데이터 보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나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강의에 들었었던 분들은 이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게 데이터는 이제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해석은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는지만큼 보여요. 진짜. 육개장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건 플랫하지만은 지금은 쭉 가지만은 어떨 때 팍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그 분야에 있지 않으면 이게 왜 치솟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모르지 나는. 그런데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보자마자 압니다. 이거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 뜻은 뭐냐면, 해석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해석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그 뜻은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육개장이다. 그럼 육개장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도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닭볶음탕. 사람들은 닭볶음탕, 순댓국도 관심이 많구나. 소고기 뭇국도 관심이 많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소싱 할 때, 아이템 고를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결정을 하곤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레시피겠죠? 메뉴겠죠? 메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까지는 이해했어요. 월간 검색수까지는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볼게요. 월평균 클릭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월평균 클릭수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요. 볼게요. 최근 한 달간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된 광고가 받은 평균 클릭수.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최근 한 달간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 영역에서 받은 광고가 받은 평균 클릭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광고가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육개장을 쭉 검색했습니다. 했더니 여기 6개장 쳤더니 파워링크라는 게 나와요. 이게 검색 광고거든요. 이게 검색 광고입니다. 이게 검색 광고야. 이거를 클릭한 수, 광고를 클릭한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고를 클릭한 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광고를 클릭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광고를 클릭했다는 개념은 뭘까요? 광고를 클릭했어, 이런 거를. 왜 클릭하죠? 광고를? 사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광고를 봤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단순히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일반 소비자보다 구매 의사가 조금 더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광고를 클릭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진 않는다는 거죠. 클릭했다는 얘기는 뭐 한다? 사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광고를 클릭한 수,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육개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육개장을 사람들이 7만 건 검색을 했어요. 근데 광고를 295건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릭률이 0.44%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자, 사람들은요 7만 3천 건을 검색했는데 그 중에서 광고를 클릭한 게 295건밖에 안 돼요. 그 률은 0.44%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클릭률, CT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릭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광고를 클릭을 많이 했다. 그 뜻은 뭘까요? 이 키워드가 사람들이 구매 의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클릭률은 보통 1%를 봐요. 기준을. 1%가 넘어가면 유의미하다. 광고를 클릭했을 때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찾는다. 근데 1%가 안 된다? 그런 뜻은 뭐다? 사람들은 구매 의사보다는 뭐 때문에 육개장을 검색했다? 정보 보러 가는구나. 정보. 무슨 정보겠어요? 만드는 법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걸 겁니다. 그런 거는 대부분 뭘 보냐면 블로그를 많이 봐요. 블로그. 그런 키워드는요, 이 키워드는 뭐 블로그나 정보 보러 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육개장이라고 검색했을 때 광고가 안 뜨면 모르겠어요. 근데 광고가 버젓이 떠 있는데, 그죠? 광고가 떠 있는데 클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정보를 보러 가는 겁니다. 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웨일로 가보겠습니다. 웨일로. 자, 웨일을 열어볼게요. 자, 웨일은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브라우저죠.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가려고요. 자, 모바일 창으로 열었습니다. 자, 모바일 창으로 제가 왜 열었죠? 모바일 창을 왜 열었을까요? 지금 이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육개장이라는 이 7만 건의 데이터는 뭐다? PC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모바일 데이터죠? 그죠? 모바일 데이터입니다. 모바일에서 검색하셔야지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한다? 이 웨일에서 모바일 창으로 온 겁니다. 자, 여기서 뭘 검색했다? 육개장이라고 검색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 그런데 광고가 뜨죠, 지금? 광고 뜨잖아요. 지금 광고 뜨고 있죠? 광고 뜨고 있잖아요. 그죠? 광고가 안 뜨면 모르겠는데 광고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광고를 클릭한 수가 0.44%면 이 키워드는, 이 육개장이라는 이 키워드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보러 가는구나. 광고가 있음에도 광고를 클릭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볼게요. 이거 0.17% 이거 뭡니까? 회전초밥. 이거는 내가 뭐 회전초밥을 온라인에서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보러 가는구나. 내 지역에 회전초밥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회전초밥을 어떻게 대부분 그러겠죠. 내 근처에 뭐가 있는지. 정보 보러 갈 겁니다. 1%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구매 의사가 있는 거죠. 이게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뭔데? 순댓국 0.2%. 이 광고를 클릭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모바일에서 광고 클릭하면 뭡니까? 잘 보세요. 제가 육개장으로 조금 육개장 광고 뜨죠? 네, 광고 뜹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거 광고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통합 검색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바일에서 보세요. 모바일에서 자, 여기 좀 가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확대가 안 되나? 그래서 모바일 스타일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이제 육개장을 검색했을 때 광고가 뜨죠. 광고 뜨고요. 자, 이거를 클릭한 수예요. 이런 걸 클릭한 수. 밑으로 나가면 뭐가 나오죠? 네이버 쇼핑이 나오죠. 다 네이버 쇼핑에 광고 뜹니다. 그죠? 쇼핑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쇼핑 광고라고 얘기해요. 쇼핑 광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스마트 스토어가 있거나 쇼핑몰이 있으면 이것도 광고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품을 이렇게 쇼핑 광고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볼까요? 밑에 내려가 보면 마트별 이건 넘어가고요. FAQ 육개장 리뷰, 그죠? 블로그 리뷰, 지도 검색 나오죠? 지금 지도 검색 나와요. 여기 보면은 지도 검색인데 여기선 지도 검색에 광고는 없네요. 예. 지도 검색에 광고는 안 떴네요. 광고는 안 올. 이런 걸 플레이스 광고라 얘기하는데 플레이스 광고는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육개장이라는 키워드로.
그렇네요. 안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알고리즘. 이런 걸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자연어 검색으로 이렇게 뜨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건 뭐 거의 광고 효과를 보는 거죠. 부민옥, 뭐 남포면옥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검색. 그 다음에 블로거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아이템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개장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육개장을 검색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블로그가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지 하단으로 떨어지는지, 지도 검색이 상단으로 가는지 하단으로 가는지 순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순서. 광고는 당연히 맨 먼저 나올 거고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고, 이게 키워드마다 달라요. 키워드마다 정보의 그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키워드가 어떤 순서대로 노출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지도 검색이 가운데쯤 나오네요. 그리고 블로거들이 뒤늦게 나오네요. 인플루언서들. 사이트도 뒤에 나오네요. 사이트도, 요거 사이트거든요. 다 뒤로 나오네요. 예, 이런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갔듯이 육개장에서요. 육개장에서 대표님, 그 우리 동안 대표님 어디시라고 했죠? 지역이? 저기 마포. 우리 거기였죠? 저기 합정역. 예. 제가 합정역 육개장을 검색했을 때에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역시나 지역명을 치니까 뭐가 나오죠?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죠. 그죠? 플레이스 나옵니다. 자,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고요. 자, 모바일에서요. 플레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블로그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블로그. 그죠? 블로그 나오고, 블로그 되게 중요하겠네요, 대표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사이트 나오고요. 사이트. 동영상 나와요. 이거 동영상도 해주셔야 되겠다, 대표님. 생각보다 먼저 뜨네요. 생각보다 위에 뜨네. 동영상. 사진. 사진들. 이거 대표님 아니에요? 이거 찐 육개장? 맞죠. 예, 이거 누구 거냐? 클릭해서 가보겠습니다. 아빠 여우 엄마 곰. 예, 아시는 분이세요? 저라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분께 쪽지 하나 보내갖고, 예, 쪽지 하나 보내서 고맙다. 예, 블로그 대행하신 건가? 블로그 대행하셨구나. 예. 그렇네요. 블로그 대행하는 거였구나. 예. 만약에 그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딱 봤는데 잘 보세요. 나는 블로그 대행도 안 했는데 좀 알아서 이렇게 써주신 분 이렇게 노출되고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쪽지를 보내요. 쪽지를 보내서 고맙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면은 뭐 해주겠다 그러면 또 오시거든요. 예. 이게 다 대표님 거였구나. 이거 다 대표님 거였네. 그죠? 다 대표님 거였네. 이거는 순댓국이고. 그죠? 이거 좀 좋은 거죠. 이건 진짜 좋은 겁니다. 예. 합정역 육개장 쳤을 때 이 정도 포스팅 이미지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잘 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요건 이제 대행사 한 거고, 만약에 순수하게 써주신 분들은 무조건 초대하십시오. 한번 초대하셔서 더 글을 유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요거는 이제 광고고요. 플레이스 광고네요. 요게 이제 플레이스 광고라고 돼 있죠. 이게 플레이스 광고. 자, 요렇게 이제는 순서가 나오네요. 합정역 육개장 검색했을 때. 자,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블로그가 이렇게 상단에 많이 뜨네. 상단에. 그 이제 블로그를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키워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를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자주 봅니다. 저도 자주 봐요. 왜? 우리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홍보해야 되고 온라인에서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를 많이 찾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에 키워드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이 키워드는. 그래서 이 검색 수와 이제는 클릭률을 보면서 사람들의 니즈는 이렇구나. 닭볶음탕 많이 찾는구나. 갈비탕 많이 찾는구나. 요 정도 보시면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알았어요. 나와 관련된 키워드들,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이제 봤고요. 그럼 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글을 쓸 겁니다. 블로그에 글을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일단 나는 육개장이니까 나는 일단 육개장이잖아요. 그럼 나는 육개장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좀 이따가 이제 다른 글을 쓸겠지만은 일단 육개장 글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요. 소비자의 니즈는 봤어요. 7만 건 많이 검색하네. 7만 건 많이 검색하네. 그죠? 7만 건 많이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니즈는 알았어.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써야 되는데 바로 쓰진 않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뭘 보냐면 자, 마케팅 툴에 가셔갖고요. 이번엔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십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글에다가 육개장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육개장. 자, 육개장을 검색했을 때 뭐가 뜨죠? 육개장이라는 요 키워드로 몇 건의 글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110만 건 글이 있습니다. 110만 건. 그러면 육개장이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달아봤자 뭐가 된다? 노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10만 건이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힘듭니다. 에너지 소비가 엄청날 거예요. 블로그는 결국 상위로 오셔야 됩니다. 상위로 끌어올려셔야 되는데 저기 뭐 12페이지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블로그는. 이거는 힘들겠다. 그죠?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한다? 다른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키워드. 합정동 육개장. 합정동 육개장 찾는데 1000건. 이거 별로 없네 생각보다. 더 많을 줄 알았는데 1000건밖에 없어요. 해볼만 하겠다 이건. 이건 진짜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여기에 보통은 이제 본문 글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일단 이 타이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이틀에 합정동과 육개장이 들어간 거죠. 자, 이런 글이 몇 개나 있느냐 봤을 때 1000건. 그러면 해볼만 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안 나올 텐데 지역명 쓰면은 그죠? 합정동 육개장 없고 이렇게 검색을 안 하는구나. 합정역 육개장 이렇게 검색 안 하네요. 합정역 육개장이라고 제가 검색했는데 20건밖에 안 돼. 거의 검색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사람들은 육개장 먹을 때 합정역에서 근처 맛집 이렇게 검색하나요?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개장 찾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육개장 찾을 때 뭘로 찾을까? 물론 육개장 검색하면 그 근처로 뜹니다. 당연히 네이버가 그 근처에 로컬을 잡아서 당연히 이제 합정동 사시는 분들은 육개장 검색하면은 당연히 플레이스에 합정동 근처에 이제 육개장이 당연히 표시가 되겠죠. 근데 다이렉트로 합정동 육개장이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20만밖에 안 해요. 없네요. 결국에는
육개장. 저도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빙 빡 돌고 있거든요. 블로그를 그럼 어떻게 쓸까? 타이틀 어떻게 잡을까? 예.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지금 합정동 육개장 키워드가 너무 없어갖고 요거는 써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육개장이라고 검색했을 때 대표님이 딱 뜨면 진짜 최고고, 이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육개장으로 딱 검색했는데 대표님이 먼저 나오면, 우리 블로그가 먼저 나오면 진짜 최고인 건데, 사실상 이게 100만 건이나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이거는 정말로 그 파워블로그 아닌 이상은 앞에 안 뜨니까. 보통은 이렇게 치거든요. 보통 음식점은 이렇게 쳐요. 보통 이렇게 합정동 맛집 이렇게 많이 하고요. 아니면 합정역 맛집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7만 건, 8만 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잡히면 진짜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잡히면 좋은 건데, 일단 육개장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검색량이 많지 않아서 전략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략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키워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략을 세울 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떤 키워드로 블로그 타이틀을 잡으면 사람들이 그냥 더 많이 사람들이 알고 나를 찾아올까. 예. 이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합정역 맛집 했으니까 26,000건 정도 나쁘지 않죠. 연남동 맛집도 69,000, 꽤 많네요. 연남동이 핫하네. 예. 근처 맛집, 그죠? 이거는 알고리즘 상에 근처가 나올 거고요. 연남동 맛집이 꽤 많구나. 합정 맛집. 합정 맛집이 많네요. 합정 맛집. 그래. 합정 맛집. 그 합정 맛집이 58,000건 검색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한다? 검색량은 봤으니까 블로그 가셔서 글이 몇 건에 있는지 본다. 60만 건. 이것도 너무 많네요. 네, 너무 많다. 너무 많죠? 지금 60만 건. 그래서 이걸 계속 조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이런 키워드를 보시면서 계속, 지금 블로그 작업이니까 우리는 검색 데이터를 보고 블로그 건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최대한 노출될 수 있는 상단에 노출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런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밌는 키워드를 하나 봤는데, 이 육개장이었죠. 육개장. 이거 오타잖아, 오타. 그죠? 보세요. 육개장도 그래도 7,700건이나 검색이 되는데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블로그에 몇 건이나 글이 있는지. 9만 건. 그래도 9만 건이에요. 이거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거 우리가 오타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개장이라는 걸 오타를 많이 냅니다. 이 7,000건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내는 거예요, 지금. 7,000건이면 생각보다 많이 내는 거거든요. 이게 표준어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이런 오타 마케팅을 쳐서 블로그 글을 씁니다. 일부러. 왜? 육개장 치면은 110만 건 애랑 싸워야 되니까 힘들어. 근데 검색량은 작지만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 상위로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글을 쓰면은 상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오타 마케팅으로 글을 또 씁니다. 비슷한, 사람들 오타 많이 낼 것 같은 키워드로 해서 글을 그래서 많이 써요. 그럼 그 중에서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좁은, 물론 검색량은 작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알려지게 되는 거죠. 다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안 알려지기보다는 소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 브랜드가 알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타 마케팅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오타를 내서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육개장 이런 거. 그래서 응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시면서, 야, 그러면 나는
너무 많은 분들이 경쟁을 붙고 있으니까 일부러 오타 마케팅 사람들이 많이 오타 내는 걸로 해갖고 틈새로 그쪽으로 한번 시간 될 때마다 블로그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써먹는 전략이기도 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됐죠? 또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잡을 때 6개장이에요. 그죠? 6개장. 그러면은 대표 키워드니까 우리가 이런 걸 대표 키워드로 얘기하는데 6개장을 딱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서 제가 6개장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개장하고 한번 눌러보시면 뭔가 이렇게 뜹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연관 키워드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연관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6개장과 관련된 키워드들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6개장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런데 보시면 사발면, 끓이는 법, 맛집, 만드는 법, 도자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많이 찾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동 검색어로 많이 검색을 하세요. 예. 자동 검색어로 진짜 예, 질문 주셨었네. 네. 일단 요것만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6개장 사발면 엄청 많을걸요, 이거 검색량? 왜냐면 자동 검색어로 있는 것도 키워드가 진짜 좋아요. 자동 검색어로 키워드 나오는 거 데이터 많습니다. 좀 쳐보죠 뭐. 22,000건 22,000건 블로그에는 48,000건. 와, 이거 할만하다. 예, 할만하다. 48,000건 정도는 할만해요, 블로그 보면. 근데 되게 생각보다 없네요. 6개장 사발면 키워드가.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6개장 사발면 정보 쓰면서 이거보다 훨 맛있는 합정동 육개장 먹고 싶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할만하죠. 4만 건 정도는 내가 상위에 뜰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블로그를 좀 하시면은 4만 건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상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이 연관 자동 검색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동 검색어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은 키워드들이에요. 육개장, 도자기, 칼로리, 컵라면, 이런 거, 재료 레시피. 예. 이거 뭔데? 육대장. 이거 되게 유명해요? 뭐야? 이거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이거 여기 뜨는 거 대단한 겁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자동 검색어로 이게 내가 과거에 검색했던 게 뜨는 게 아니라 이건 자동 검색어거든요. 체인점이구나. 그래서 그러구나. 이렇게 뜨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검색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검색량이 다른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셨죠? 아니, 궁금해서. 여의도 보세요. 보세요. 여의도 청천대 전화 오잖아. 그죠? 여의도까지는 안 돼. 레벨이. 여의도까지는 자연 검색 안 나와. 그죠? 아직 그 레벨이 아닌 거죠. 더 현대 레벨이 아닌 거지. IFC 몰 레벨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하지만 청까지 치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제가 제일 먼저 나오네. 정책론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나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죠? 검색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검색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검색량이 있기 때문에 자동 검색어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 검색어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키워드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작업을 뭐 합니까? 나는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뭐 인스타하고 SNS에서 나를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찾아낼까? 나를 어떻게 찾아내게끔 할까? 키워드를 잘 잡아주시면 명동 한복판에서 광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내가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온라인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근데 키워드가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키워드가고 블로그 하거나 홍보하면은 진짜 저기 시골에서 아무 유동인구 없는 곳에서 장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삭막한. 아무리 내가 거기서 팜플렛 돌리고 전단지 뿌려도 사람 자체가 없는 거야. 사람 자체가. 온라인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저도 자주 본다고 했죠. 예, 키워드를 그래서 사람들의 니즈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많이 봐요.
여러분도 꾸준하게 자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폰쌤님께서 합정 맛집 육개장으로 한번 키워드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죠. 사람들은 얼마나 검색하고 있을까? 너무 없는데? 합정 맛집 육개장은 적은 검색량, 그래서 10건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블로그는 4,000건. 4,000건인데 근데 이게 거의 찾지를 않아 갖고 키워드를 검색을 안 해 갖고 10건 미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싶네요, 저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죠? 키워드 작업 왜 해요? 블로그 글 쓰려고 하는 거죠? 어떤 글? 제목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어떤 제목을 달아야, 어떤 키워드를 써야 내가 명동 한복판에서 광고하고 있는, 명동 한복판에서 장사하고 있는 위치가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속 키워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동환님께서 진도 대파 육개장. 이건 뭐야? 진도 대파 육개장? 가볼까요? 여러분 걸로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검색량 되게 작은데요? 블로그 글은 몇 개나 했는데 520건. 이거 뭐예요? 대표님이세요? 아닌가? 아닌데? 이거 뭐죠? 이거 저기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진도 대파 육개장이? 지금 키워드를 적어주셨길래. 검색어를 만들어 봤군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원래 쉬려고 했는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대표님께서 검색어를 만들어 봤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검색어를 만들어 본 거. 그거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육개장을 너무 많이 찾아. 그리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의 전략은 또 뭐냐면 내가 키워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브랜드를 하나 잡는 거죠. 나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여의도 정보맨이야. 이렇게 브랜드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의도 정보맨 치면 나밖에 안 나오겠죠. 사람들은 전혀 기존에 있지 않는 이름이니까. 기존에 쓰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나밖에 안 써. 그 키워드를 치면 나밖에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단점이죠? 그 키워드를 대표님께서 엄청나게 알리셔야 됩니다. 여의도 정보맨이라는 키워드가 옛날에 없었어요. 사람이 쓰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어. 근데 제가 여의도 정보맨이라는 브랜드를 잡고 미친 듯이 알렸죠. 유튜브에서 영상 하루에 하나씩 막 찍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야 됩니다. 키워드를 만들었으면, 해시태그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게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간에 사람들한테 퍼뜨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키워드를 치면 나밖에 안 나오니까 어차피 대신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를 퍼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퍼뜨리를 작업할 때 뭐 하죠? 사람들은, 고도의 전문가들은 노이즈 마케팅하는 걸 하죠. 왜? 바이럴이 돼야 되고 한꺼번에 싹 퍼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몰랐던 사람도 그 키워드를 알게 돼요. 몰랐던 사람도 그걸 알게 됩니다. 알려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번만 알려지면 진짜 대박이죠. 어차피 경쟁자는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해시태그를 할 때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인스타 했을 때 그 작업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해시태그를 만들어내요. 없는 해시태그. 클릭했을 때 나의 콘텐츠밖에 안 나오도록. 그거를 널리 뿌리죠. 그래서
아니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저희가 했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없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전략을 또 말씀드리면 자 구글 가셔갖고요 어떻게 검색하냐면 원래 실력을 했는데 아주 뭐 좋은 구글에서요 네임메이커 아니면은 키워드 이렇게 안 나오네. 나 잘못 키워드 마스터. 보시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키워드를 이건 키워드 마스터네.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그 툴이 있습니다. 로봇. 보통 네임 메이커라고 했었는데 저희 때 안 뜨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요. 상품을 없는 이름을. 이름 생성기 뭐 이런 거, 닉네임 생성기 이런 거.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있어요. 그 툴이 있습니다. 툴이 있어갖고 그 이런 거 가지고 뭘 하냐면 없는 이름을 만듭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이름. 예. 아무도 쓰지 않는 이름. 보통 어떻게 할 때면 해시태그 만들 때 많이 썼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 그러니까 유튜브 이름 지을 때 요거 많이 써요. 유튜브 이름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쓰는 이름인 거죠. 나만 쓰는 이름을 이제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툴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둘러보시면 이런 되게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이제 챗 GPT 통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챗 GPT로 아무도 쓰지 않는 이름을 요청하면은 걔가 또 만들어줍니다. AI가. 그래서 그 아이디로 그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쓰시면 돼요. 그 키워드를. 예, 저희 쪽에서 정말 그 고도화된 전략으로 많이 썼던 형식이었거든요. 예. 참고하십시오. 그거는 키워드를 만들어가는 법. 근데 그 단점은 뭐다? 그거 알리려고 돈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걸 알리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쓰셔야 돼요. 예.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에서 퍼뜨리거나 그런 작업이 있지만 한 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빨리 브랜드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8시 1분입니다. 1분인데요. 우리 10분 쉬고 8시 우리 10분 11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만 쉴게요.